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 갖춰야 될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보고서 잘 쓰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유사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사업계획서 잘 쓰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쓰는 어떤 문서죠.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많이 썼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쓰는 부서도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는 뭐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각 기업에서도 조금 더 사업계획서 형식의 구체적인 기획안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우리 이제 일하는 환경이 경쟁 환경이 좀 치열해지고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엄밀한 보고서를 쓰기를 이제 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는 이제 누구나 써야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업 계획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발문을 써봤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아름답습니다. 왜냐고요?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기 때문이죠. 좋은 사업계획서는 읽는 내내 벅찬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대로 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정말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쓰다가 보니 이게 뭔가 빠진 게 있네, 뭔가 이게 부족하네 라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실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나쁜 사업계획서는 반대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경쟁자들을 어떻게 따돌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는 읽는 내내 마음이 이제 답답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업 계획서는 완벽한 사업 성공과 직결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운은 따라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것도 준비되었을 때 그 운이 나에게 확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라는 거는 전 한마디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면서 사업 준비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 계획서 작성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 강효석 바른전략연구소 대표님이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강효석 대표님은 삼성 에버랜드, 지금 이제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에버랜드에 입사를 하셔서 R&D 기획과 신사업 개발, 경영관리 등을 담당을 했고, 최근에는 골프존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대표님은 삼성 시절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많이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 대해서도 그런 개인의 어떤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장님을 감동시키는 사업계획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1인 창업, 스타트업 붐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창업가들을 보면 다들 사업계획서 쓰기를 힘들어합니다. 그걸 이제 숙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정확한 양식이 있습니다. 뭐 그 양식을 잘 채우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정부의 관점에서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업 계획서를 쓴다기보다는 숙제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는 숙제가 아니라 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창업가의 사업 아이디어를 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사업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는 공동 창업자라든가 또는 같이 일할 팀원, 그리고 가족 등등, 뭐 투자자, 이런 분들에게 이 보여줬을 때 설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리 싸움이 이 사업계획서 안에 잘 전개가 되어서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맥락이 잘 제시되어야지 훌륭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게 뭐 보고서가 갖춰야 될 기본적 양식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또 그래야지 내 사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준비되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한마디로 사업의 모든 본질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각, 나만의 예리한 각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법 총 20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타이틀만 쭉 보셔도 이게 정말 사업계획서를 이런 순서대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써야 되는구나를 아마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 배경을 먼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창업을 하게 됐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트렌드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어떤 문제점이 보였을 때 그거를 메모하고 그 문제점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쪼개보고 요약하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 이 점검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미디어를 통해서 내 사업 아이디어가 정말 통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시장을 통해서 체크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수집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연했던 시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타깃 고객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 파악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경쟁사도 있지만 숨겨진 경쟁사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법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검증하고 구체화가 되려면 숫자로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업의 경우에는 뭐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광고보다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자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통장 속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쏟아낼 각종 리스크에 대한 질문들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멤버, 팀 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팀 빌딩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이런 인맥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전문가들을 붙들고 그분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역발상으로 나라면 투자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는 이제는 PT를 해야 되죠. 어떤 장소에서도 PT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술자리이든 엘리베이터든 뭐 벤치든 공원이든 간에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총 20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20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씩 하려다 보면 이제 엄청 양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20가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기억을 하고, 이 순서대로 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해보고, 한번 각자 정의해보는 것들을 해보신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0가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